또 엄청난 뉴스가 나왔습니다. 야, 이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인 부동산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 다주택자가 됐든 2주택자가 됐든 비거주 1주택 택자가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의 물건을 시장에 끄집어내서 지금 막 공급이 부족하니까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이런 거 보니까 정부에서는 신축 공급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 같이 딱 느껴진다는 거죠. 아무리 건설사에서 지어라 해도 지금 건설사도 자기들이 이윤추구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높아진 공사비, 엄청난 높아진 지금 자재비, 인건비 다 합쳐가지고 분양가를 높이지 않으면 더 이상 지금 내가 그 현장에 그 위치에 내가 지어봤자 뭐 미분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규제지역 내에서는 이런 추가적으로 이 분양가를 올리지 못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또 적용이 되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문제들, 여러 가지 총체적인 신규 아파트 공급이 지금 부족한 것이 정부에서도 이미 딱 예측이 되고 데이터상으로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건설사, 시행시공사 입장을 다 들어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런 2주택, 1주택, 비거주 1주택이 됐든 간에 여러 가지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들 물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규제로 때려잡든 세금으로 폭탄을 때리든 간에 최근에 올해 상반기 동안에는 이런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 배제를 더 때려서 세금 폭탄 때릴 테니까 기존에 있는 물건을 내놔 겁박을 했죠. 그래서 일부 분들이 다 물건을 내놓고 다 매도하고 거기에 또 새로운 기존에 있던 무주택자가 됐던 세입자로 전월세를 살던 그런 분들이 사가지고 계속적으로 실거주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에는 신축 공급도 부족하고 기존에 있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물건을 이런 전월세를 공급하는 이 사람들의 물건도 실거주자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서 전월세 시장이 더 지금 답이 없는, 계속적으로 전월세 물량은 줄어가고 가격은 폭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뉴스가 났습니다. 서울에 7만 호 약 거의 지금 이런 등록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는 올해 또 내년까지 해가지고 서울의 아파트 등록 임대주택이 6만 8천 호 정도 되는데 이미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예전에 제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8년 정도 운영을 했더니만 최초에는 문재인 정부 최초에 말이죠. 주택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 중에서 살살살 꼬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세금 혜택 줄게, 너희들 이렇게 나라에서 정식으로 지자체 등록하고 세무서 등록해가지고 너희들 사업자 내서 딱 하면 양도세도 깎아주고 나중에 부동산 이런 종합할 때 이런 종부세도 깎아주고 합산 배제해주고 양도세 기존에 있는 재산세도 깎아주고 이런 달콤하게, 왜냐 그 당시에도 전월세 물량이 부족한 걸 알았던 이런 정부 측에서 당근을 준 거죠. 너희들 대신에 팔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존에 있는 2년 전 대비해서 새로운 임대 계약을 했을 때 5% 상한, 이미 2018년도부터 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 임대사업자로 물건을 등록해서 등록을 안 하면 세금 폭탄 때린다 하니까 그 당시에 똑같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울림에 겨자 먹기 식으로 물건을 등록을 하고 등록하니까 못 팔고 또 그 사이에 시세보다 또 낮게 전세나 월세 이런 가격을 협상을 해가지고 제가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계속적으로. 거기에 낮게끔 해서 또 지자체 등록하고 또 과태료도 엄청 많았던 그런 주택임대사업자를 그 당시에는 이렇게 달달 해가지고 야 너희들도 의무를 다 지키고 이렇게 주변 시세보다 낮은 전월세를 너희들이 하기 때문에 세금적인 혜택을 줄게라고 해서 다 가입을 한 거죠, 어쩔 수 없이.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혜택을 다 계속적으로 줄이고 나중에 과태료도 엄청나게 폭탄을 때리면 신설 조항이 많이 나오고 나중에는 또 이것도 축소하고 예전에 했던 약속과는 다르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중간에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니까 자동 말소가 됐죠. 저도 매도를 했다고 계속적으로 유튜브에 제가 채널에 나와서 계속적으로 주구장창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살던 임차인분들이 거의 장기간으로 최소 6년에서 8년 이상을 거기에 아파트에 사시던 분이다 보니까 주변 시세 대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전월세를 이렇게 받아서 그분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에 있는 분들이 나가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자동 말소도 됐고 기존에는 이런 기금 대출도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매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고 사장님 지금 동안 6년 8년 동안 너무너무 적은 전월세 금액으로 너무나 크게 부담 없이 내가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된다고요? 자동 말소가 되셨다고요? 곧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출 있는데 이렇게 기금 대출도 상환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지금 보유세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세금적인 이런 여러 가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했더니만 그분들은 나가서 30% 40% 뛴 그런 월세, 전세, 시세대로 계약을 해야 되면서 최근에 그분들 중에도 연락이 왔던 것이 와 지금 사장님 월세보다 20만 원 넘게, 저 청주에 있는 지역은 사장님 이런 월세보다 25만 원 넘게 같은 조건에 같은 평수에 있는 아파트에
너무너무 저렴하게 살았는데 지금 시세가 너무너무 올라버렸네요. 사장님, 와, 그때 있을 때 너무너무 좋았고 감사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자 물량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 사업하시는 그 전세 주시는 또 월세 주시는 일반 임대인들하고 계약을 했더니만 시세가 그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시세가 높네요라고 하면서 그런 힘든 상황을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던 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게 똑같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게 등록 임대사업자 물건을 어떻게 정부에서 요거 봐라, 요거 자동 말소 아파트 됐는데도 불구하고 요거 안 팔고 있네. 뭐 어떤 측면에서 세금적인 이런 약간은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요것들이 안 파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됐든 간에 아니면 뭐 장특공제를 뭐 계속적으로 이것 세금적인 혜택을 요 8년간 10년간 안 팔고 물론 임대료를 상한을 하면서 안 올렸지만 근데 이미 끝났잖아. 근데 의무대로 다 지켰는데 8년 10년 말이죠. 근데 끝났다 해가지고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야 너 지금 당장 팔아. 안 팔면 양도세 폭탄 때릴 거야. 세금 폭탄 때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맞나요 이게? 어떤 정부와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내가 있는데 개인하고 정부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정부랑. 근데 이 정부가 중간에 갑자기 야 생각해 보니까 야 너희 때문에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네? 왜 다주택자들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죠? 제때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닌가요? 가만히 그냥 임대사업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자로 등록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을 내가 임대를 해주든 간에 월세를 받든 전월세가 나중에 오르든 간에 나중에 또 8년간 10년간 열심히 의무 임대기간 지키고 올리지도 못하고 주변 시세 나중에 팔 때 어느 정도 내가 세금적인 당연히 그런 혜택이 있어야지만 내가 8년 10년 참고 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다 대고 야 너희들 세금 혜택 그전에 있던 거 다 없애버릴 거야 뭐 세금 폭탄 때릴 거야 봉쇄 폭탄 때릴 거야 할 거라는 게 이 타인을 바라봤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 화살이 나라면 우리 부모님이라면 내 자녀에게 그런 화살이 돌아갔다라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예전에도 벌어졌고 최근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또 이런 뉴스가 딱 뜨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지금 아파트 시장에 특히나 서울에 있는 이런 서울 수도권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더 문제는 이제 임대 시장이 완전 붕괴되면서 아파트도 안 짓고 비아파트도 안 짓는 이런 상황에서 전월세 물량은 점점 줄어가는데 이거는 지금 뉴스 이제 조금씩 나오지만 별로 안 나오고 있는데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 서울 강남이 오릅니다. 강남이 오랐다면 주변에 마영성이 오릅니다. 마영성 오르니까 주변에 뭐 동대문 서대문이 오르고 지금 최근에는 뭐 노원구가 오르고 뭐 강동구 이런 얘기 많죠. 강동구는 뭐 예전부터 오랐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외곽적으로 점점 가면서 매매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신축도 안 들어오고 이제 빌라 이런 것도 좀 비아파트 시장도 안 좋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물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세금 폭탄을 때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그쪽으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생각을 하겠네. 이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뭐 7만 원가 됐든 6만 8천 원가 됐든 여기에 사시는 제가 아까 전에 제 아파트 팔면서 임차인 분들이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이런 분들이 나가면서 엄청나게 뛴 그런 임대료를 지불을 해야 된다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사례를 말씀드렸죠. 여기에 있는 분들 서울이나 수도권에 엄청나게 많았던 임대주택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때를 펴서 매물로 나오게 되면 임차인들이 여기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서울에 이런 매매 월세랑 전세랑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살 수 있었으면 옛날에 사셨겠죠. 근데 내가 거기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적은 비용에 또 뭐 보증금이라든지 월세를 주면서 내가 여기서 거주를 하고 거기 서울에 직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적으로 돈을 벌면서 거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은 대출도 안 나오고 대출 해봤자 뭐 원리금 갚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대출도 그만큼 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계속적으로 6만 8천 원, 7만 원가 됐던 여기 저렴하게 임대사업자 물건에 살았던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들 물건을 나온다 그랬죠. 정부에서 팔게 하면 이걸 팔면 이분들이 살 수 있으니까 못 사는 거죠. 이분들은 이사를 나게 되고 여기는 새로운 수요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또 매수를 하면서 실거주로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또 시장에 전월세 물량이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매매 가격을 잡기 위해서 지금 M1 전월세, 특히나 임대 물량, 그 사업자 물량에 거기 물건에 사셨던, 저렴하게 사셨던 그분들의 지금 임대료가 폭등이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다 현장에 지금 시장에 나오게 되면 그 집에서 실거주하게 되면 이분들 나와야 되죠.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 지금 정말 경제적으로 더더더 힘드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분들이 더 피해를 받고 추가적인 임대료가 더 올라갔던 일반적인 주택에 하시는 분들께 거기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그런 물건 없어지고 5% 상한이 계속되면서 임대사업자 물건 없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딱 갔더니만 현장에 나갔더니만 와 시세가 이렇게 높아요? 몇 천만 원이 저세가 오르고 몇십만 원이 월세가 오르는 이런 상황에 그분들이 딱 나가게 되는데 안 그래도 물건은 줄어드는데 말이죠. 물량은 줄어드는데 임차 수요는 더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임대료가 지금도 폭등해서 문제라는데 이런 물건이 나오게 되면 더더더 임대료가 완전히 더 대폭등하는 상황이 불보듯 뻔한 이런 상황에 처해지는
임차인들이 임차인대로 완전히 더 힘들어지고 주거비로 더 나가게 되면 돈을 모을 수 있는 이런 기회비용도 더 없어지면서 더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과정이 예전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런 게 쭉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회 현상이든 간에 한쪽만 두들 패면 저 집을 가진 사람에게 엄청나게 데미지를 주고 세금적 혜택을 완전 다 뺏어버리고 세금 폭탄 때리는 이런 게 일시적으로 매매 가격이 안정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지금 거기를 전월세를 민간에서 공급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신축 아파트도 더더더 들어오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가 폭등할 것이라는 것은 거기 사는 사람이 완전히 반 이상이 집 안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는 임대료 폭발의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고 임대료 폭등은 지금 불보듯 뻔한 상황이 이렇게 딱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도 당연히 그렇게 가겠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 야, 이 사람을 임대사업자로 완전 악마화시키고 뒤통수 쳐버리면서 세금도 더 내리고 과태료도 더 많이 내리는 아니 그냥 열심히 내가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아껴서 남들 다 놀고 여행 갈 때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열심히 돈 벌어서 모아가지고 한 채 사서 이것을 전세 월세로 주면서 민간 공급자 민간 임대 공급자 역할을 하던 갑자기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더 아끼고 내가 절약해가지고 뭐 부동산 투자했든 뭘 투자해서 씨들을 모아가지고 집을 샀던 내가 왜 적폐지? 나 열심히 살았는데 저희가 애국자죠.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세금 나오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냥 불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을 나라에 신고하고 정확하게 하는 임대사업자가 아니 민간 임대 공급도 하는데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니까 이게 애국 아닙니까? 누군가는 분명히 집을 사지 않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임대 물량이 필요한 그런 수요가 있는데 그 공급을 누가 해줍니까? 정부에서 모두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거기다 대고 악마시키고 가격 폭등의 주범은 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제대로 정책을 못 피고 자꾸 이런 대구처럼 말이죠. 인허가를 계획적으로 했다라면 안정적으로 주택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된다거나 아니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빨리 인허가를 해줘서 그 전에 서울시장이 그 사람이었을 때 빨리빨리 해줘가지고 지금 안정적으로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왕래하면서 계속적으로 입주를 하게 만들던지 그것들의 문제면서 아니면 또 비아파트 쪽에 빨리 해가지고 건설 인허가를 해서 빨리빨리 그걸 건축을 해주던지 자기들 문제면서 말이죠. 정부나 그런 지자체나 자기들의 머리 있는 사람들이 정책 잘못을 한 것을 왜 자기들 잘못했다는 것을 왜 가만히 있는 열심히 산 국민의 한 사람인 임대사업자 다주택자들을 왜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너희들 때문에 임대료가 폭등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이 기사를 보시면서 이렇게 불평불만만 하겠다는 게 우리가 끝이 아니죠. 이걸 보시면서 지금 앞으로 더 이렇게 가겠구나. 빨리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시라면 빨리 내가 내 소득이라든지 대출 이런 한도 내에서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는 충분히 내가 빨리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더 이상 이런 전월세 폭등이라든지 전세 난민, 월세 난민 이런 내가 그런 포지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그 위치에 내가 그 집, 그 동네에 내가 빨리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고 내가 직장이 거기라면 빨리 하루 빨리라도 빨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 하는 것이 이런 머리 아프고 골 아프고 완전히 골 때리는 상황에 내가 처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영상을 보시는 우리 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분들 있죠. 여러분들 정말 애국자시고 여러분들 정말 전월세 임대 물량을 민간에 공급하시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고 지금까지 너무너무 힘드셨고 적법하게 또 임차인분들 위해서 열심히 케어해 주시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빨리빨리 고쳐주시는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민간 임대 시장이 그나마 지탱될 수 있었다는 것에 다시 한번 리스펙을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 나왔던 정책 완전 전월세 물량을 더더더 씨를 말려버리려는 임대료를 폭등시키려는 또 나중에 돼서 임대료 폭등되면서 매매가를 올리면서 지금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더더 가격을 올리면 세금이 자동적으로 더 많이 거치게 되게끔 임차인도 폭망하고 임대인 집을 가진 유주택자들까지 폭망시키면서 세금으로 완전히 이렇게 대출 억제시키고 규제로 이런 식으로 힘들게 하는 다 완전 하층민 전략으로 나가려는 이런 전략인 건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대한민국이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같이 한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우리는 또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현상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존해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 같이 영상 계속적으로 봐주시고 같이 우리가 또 응원하고 같은 또 좋은 쪽이 어떤 것이 있는가 또 댓글 통해서도 의견을 나눠주시면 다시 한번 저도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영상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널널히 공유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